지금부터 수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 건강, 혈관, 뇌, 면역, 생명을 되돌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잠을 잘 자는 분은 천천히 늙고 잠을 못 자는 분은 빠르게 늙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어느 병원에서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수면 부족이 고혈압, 치매, 심장질환 위험을 2배에서 4배까지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곧 잠을 바꾸면 인생의 후반부가 안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실 겁니다. 잠을 바꾼 사람은 얼굴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걸음이 바뀌고, 기억이 바뀝니다. 그만큼 수면은 강력합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습니까? 밤에 자주 깨십니까? 자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까? 낮에 졸리고 머리가 멍합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당신의 몸에서는 이미 노화 신호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못 자면 몸속에서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이 호르몬 균형이기 때문입니다. 호르몬은 나이 들수록 더 민감해집니다. 잘못된 수면 습관 하나가 혈당, 혈압, 체중, 면역, 기억력, 기분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실제로 란셋 저널의 연구에서는 잠을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1.5배, 심장병 위험이 2배, 우울 위험이 3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새벽에 깨고 다시 잠이 안 오고, 낮에 피곤하고 걷는 동안 숨이 차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밥맛이 사라지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이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고치고 정리하고 재생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몇 년 전 71세 여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밤마다 2~3번 깨고 새벽 4시면 완전히 잠이 깨고, 낮에는 머리가 멍해서 무엇을 하기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이제 늙어서 원래 이런 줄 알았어요. 자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검진 결과는 매우 양호했습니다. 혈압 정상, 혈당 정상, 콜레스테롤도 아주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빛은 어둡고, 걸음은 무겁고,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몸은 정상이지만 삶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단 하나, 잠이었습니다. 잠은 검사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은 혈액 검사로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속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자요.
핸드폰으로 뉴스도 보고요. 잠이 안 와서 계속 보게 돼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뇌를 깨우고 있었던 겁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면서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2시간 전부터 핸드폰과 텔레비전을 끄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고 잠들기 전 10분간 천천히 호흡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될까요? 약도 아니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답할 겁니다. 3주 후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밤에 한 번 깰 때도 있지만 다시 잘 수 있어요. 낮에도 덜 졸려요. 그분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혈압이 조금 더 안정되었고, 걸음이 빨라졌고, 무엇보다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 평생 잠이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밤마다 한두 번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했다고 합니다. 가벼운 치매 전 단계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름을 자주 까먹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악화된 뇌가 아니라 망가진 수면 리듬이었습니다. 수면 전 30분 루틴을 바꾼 뒤 2달 만에 기억력 테스트가 15% 개선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잠은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뇌 속 노폐물을 씻어주는 글림프 시스템은 잠들고 1시간에서 2시간 후에만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 잠이 얕거나 자주 깨면 이 청소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뇌에 독소가 쌓이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전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침실을 어둡게 하고 온도를 낮췄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뇌를 회복시켰습니다. 2달 후 그분은 말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어요. 이름도 잘 기억나고 어제 뭐 했는지도 다 기억나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여성, 약도 꾸준히 먹고 운동도 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짜증이 많아지고 관절통이 심해지고 얼굴이 부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수면이 불규칙했고 잠이 들기까지 1시간 넘게 뒤척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일 할 일, 걱정거리, 자식 생각, 건강 걱정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침대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그냥 누워서 생각해요. 잠이 올 때까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뇌가 침대를 생각하는 곳으로 학습해버린 겁니다.
침대는 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곳, 걱정하는 곳, 핸드폰 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분에게 제안했습니다. 잠들기 전 10분간 종이에 걱정거리를 3줄만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머릿속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침대에서는 오직 자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15분 안에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거실로 가라고 했습니다. 다시 졸릴 때 침대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방법을 수면 제한요법이라고 합니다. 뇌가 침대를 자는 곳으로 다시 학습하게 만드는 겁니다. 3주 만에 그분의 몸에 변화가 왔습니다. 체중이 1.1kg 감소했고, 아침 혈압이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가슴 두근거림도 줄어들었고, 짜증도 덜 났습니다. 관절통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수면이 회복되자 몸 전체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약을 늘린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잠을 바꿨을 뿐입니다. 잠을 바꾸자 몸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된 진실입니다. 잠은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잠은 수도관에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수도관이 일정한 압력으로 물을 흘려야 집이 편안하듯 수면은 일정해야 몸이 살아납니다. 물이 끊기면 집안이 불편해지듯 잠이 끊기면 몸이 불편해집니다. 물이 새면 집이 망가지듯 잠이 새면 몸이 망가집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잠은 자동차의 엔진 오일과 같습니다. 엔진 오일이 부족하면 차가 망가지는 것처럼 수면이 부족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엔진 오일을 제때 갈아주면 차가 오래 가듯 수면을 제대로 취하면 몸이 오래 갑니다. 차는 기름을 넣으면 달리지만 몸은 잠을 자야 움직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은 뇌 독성 증가를 의미합니다. 새벽 각성은 혈관 긴장도 증가를 뜻합니다. 잠이 얕으면 심장 부담이 증가합니다. 낮에 졸리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 공식은 예외가 없습니다. 잠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잠이 회복되면 몸 전체가 회복됩니다. 이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보다 먼저 해야 할 습관, 검사보다 중요한 몸의 리듬. 누구나 할 수 있는 수면, 루틴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을 일주일만 해보면 몸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는지 직접 느끼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단지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뿐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잠드는 시간 고정하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면 멜라토닌이 자동으로 분비됩니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이 그 리듬을 학습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어두워지면 분비되고 밝아지면 멈춥니다.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려면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자야 합니다. 주말에 늦게 자면 월요일에 몸이 무거워집니다.
이것을 사회적 시차라고 합니다. 마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몸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니 평일이든 주말이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수면 전 2시간 텔레비전과 휴대폰 금지입니다. 블루라이트가 뇌를 깨웁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40%까지 감소합니다. 핸드폰 화면, 텔레비전 화면,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뇌에게 지금이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뇌는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고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끊으세요.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핸드폰을 침실 밖에 두세요. 충전도 거실에서 하세요. 침실에는 핸드폰을 가져가지 마세요. 처음 이틀은 불안하지만 사흘째부터는 편해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수면 전 10분 심장 진정 호흡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를 반복하세요. 혈압이 5mm 수은주에서 10mm 수은주 내려갑니다. 이 호흡법은 매우 강력합니다. 교감 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몸이 이완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세요.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면서 내쉬세요. 이것을 10번만 반복하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몸이 저절로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침실 온도 18도에서 20도 유지입니다. 가장 깊은 잠을 유도하는 최적 온도입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잠이 얕아집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살짝 내려갑니다. 이때 시원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침실이 너무 더우면 체온이 내려가지 않아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을 너무 세게 틀지 마세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세요. 이불을 두껍게 덮고 방 온도는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자는 곳입니다. 편안하고 시원해야 합니다. 온도계를 하나 두고 확인해 보세요. 18도에서 20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수면 전 90분 미지근한 샤워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순간 깊은 잠이 유도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샤워 후 90분 정도 지나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바로 이 순간이 잠들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샤워 온도는 미지근하게 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각성됩니다. 36도에서 38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샤워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편안한 옷을 입고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몸이 서서히 잠들 준비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수면에 좋은 음식 시간입니다. 견과류, 따뜻한 우유,
바나나는 잠들기 2시간 전에 드세요. 이 음식들에는 트립토판이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만들고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는 겁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배가 너무 부르면 잠이 안 옵니다.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하고 속이 불편하고 잠이 얕아집니다. 가볍게 드세요. 과식하지 마세요. 저녁은 간단하게 드시고 필요하면 자기 2시간 전에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1개를 드세요. 7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낮잠은 20분 이하만 자라는 것입니다. 40분 이상 낮잠을 자면 밤잠이 밀립니다. 낮잠이 필요하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만 자세요. 깊은 잠에 들기 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짧은 낮잠은 머리를 맑게 하지만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합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몸이 개운하지 않다면 너무 오래 잔 겁니다. 타이머를 맞추세요. 20분 후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세요. 처음에는 아쉽지만 밤에 훨씬 잘 자게 됩니다. 낮과 밤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안전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술로 잠을 유도하지 마세요. 알코올은 중간에 잠을 깨게 하고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잘 자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새벽에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술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술을 마시면 렘 수면이 감소합니다. 렘 수면은 꿈을 꾸는 단계입니다. 뇌가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시간입니다. 렘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렵고 다음 날 짜증이 많아집니다. 술 대신 따뜻한 우유를 드세요. 몸에도 좋고 잠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제를 상습적으로 늘리지 마세요. 뇌의 수면 센터가 더 무뎌집니다. 수면제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존성을 만듭니다. 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효과는 점점 줄어듭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수면제가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최소한의 용량으로 시작하고 가능한 한 빨리 끊으세요. 동시에 수면 습관을 개선하세요. 수면제에 의존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을 회복하세요. 우리 몸은 본래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침대에서 텔레비전과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뇌가 여기는 자는 곳이 아니라고 학습해버립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입니다. 침대에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하면 뇌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침대가 활동하는 곳인지 자는 곳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15분 안에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거실로 가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다시 졸릴 때 침대로 돌아가세요. 이것을 반복하면 뇌가 침대를 자는 곳으로 학습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지만 효과가 확실합니다. 이제 시너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햇빛 10분을 쬐세요. 멜라토닌 분비가 리셋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세요. 창문을 열고 밖을 보세요.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산책하세요.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가 지금이 아침이라고 인식합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멈추고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낮 동안 활동적이게 만들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잠을 유도합니다. 아침 햇빛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분명해야 밤에도 잠이 잘 옵니다. 흐린 날에도 밖에 나가세요. 구름 사이로 들어오는 빛도 충분합니다. 하루 걷기 20분에서 30분을 하세요. 밤에 잠드는 시간을 빨리 잡아줍니다.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몸이 적당히 피곤해야 잠이 잘 옵니다.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시킵니다. 가볍게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후에 산책하세요. 저녁 늦게는 피하세요.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동시에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걸으세요.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걸으세요. 걷는 동안 햇빛을 쬐면 더 좋습니다. 저녁 스트레스 정리 노트 3줄을 쓰세요. 스트레스가 뇌를 깨우는 것을 차단합니다. 잠들기 전 10분, 종이에 오늘의 걱정거리를 3줄만 적으세요. 내일 할 일, 신경 쓰이는 일, 불안한 마음을 적으세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적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노트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문장이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으세요. 다 적었으면 노트를 덮고 내일 다시 보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지금은 잘 시간이라고 말하세요. 뇌가 생각을 멈추고 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아내가 대답합니다. 잠을 못 자서 그래. 남편이 말합니다. 자기 전에 핸드폰 좀 끊자. 나도 같이 해볼게. 이 한 문장이 수면을 살립니다. 가족이 함께 수면 습관을 바꾸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실천하고 변화를 나눕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쉽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세요. 함께 핸드폰을 끄세요. 함께 미지근한 차를 마시세요. 작은 의식들이 모여서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을 못 자면 몸은 빠르게 늙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수면 부족은 고혈압, 치매, 심장질환, 우울증, 면역력 저하를 불러옵니다. 반대로 잠을 잘 자면 몸이 회복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기분이 밝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수면은 뇌 혈관, 호르몬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혈관은 이완되고 회복됩니다. 호르몬은 균형을 되찾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깊은 잠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잠이 얕거나 자주 깨면 이 회복 과정이 중단됩니다. 수면 루틴을 바꾸면 노화를 늦추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검진을 받는 것보다 수면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단지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오늘 당장 할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자기 전 휴대폰 끄기입니다. 핸드폰을 침실 밖에 두세요. 충전도 거실에서 하세요. 이것만 해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둘, 10분 심장 진정 호흡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세요. 10번만 반복하세요.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셋, 아침 햇빛 10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세요. 멜라토닌 분비가 리셋됩니다. 넷, 따뜻한 샤워입니다. 잠들기 90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세요.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이 잘 옵니다. 5, 수면 시간 고정하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몸이 리듬을 학습합니다. 이 5가지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답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집니다. 낮에 덜 졸립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시작은 수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은 돈이 들지 않지만 약보다 강하고 검진보다 정확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쌓입니다. 수면은 투자입니다. 오늘 밤 8시간 잔 것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일주일 잘 잔 것이 다음 달의 활력을 만들고 한 달 잘 잔 것이 1년의 젊음을 만듭니다. 잠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웃음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확인한 사실입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천천히 늙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은 빠르게 늙습니다. 이 공식은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핸드폰을 끄고 불을 줄이고 편안하게 누우세요. 천천히 호흡하세요. 몸의 소리를 들으세요. 잠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잠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몸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이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깊은 잠 속에서 몸이 회복되고 뇌가 정리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마음이 밝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잠은 선물입니다. 매일 밤 우리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되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댓글로 실천하신 내용, 변화된 경험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회복하고, 함께 건강해집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이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10분 더 일찍 잠자리에 들면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핸드폰을 5분 더 일찍 끄면 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인생을 바꿉니다. 수면은 기적이 아닙니다. 수면은 과학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잠을 못 잤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밤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을 선택하세요. 건강을 선택하세요. 젊음을 선택하세요. 오늘 밤부터 달라질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깊은 잠 속에서 회복되고 아침에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